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 10시에 10분 분량의 다큐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본인을 국민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 대선판에 자신을 투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청와대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영상들 미리 보고 오셨을 텐데 강전의 대변인께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건 역시 사법 리스크겠죠. 그리고 일단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점, 호감을 갖지 못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상위권에 늘 랭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옷 색깔이라든지 뒷 배경 그리고 말투, 표정 또 배경음악까지 안정적이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설화 같은 것들도 많았고 표현이 너무 센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바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미지 구축이다. 생각합니다. 자, 본인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를 좀 신경 쓴 연출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형식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 내용을 살펴보면 뭐 잘 사는 나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중도층을 좀 고려한 전략인가 싶은데 어떻게 일단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을 담아낼 수 있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특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을 담기보다는 또 출마한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영상이라고 하는 건 많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좀 친근한 느낌, 유연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좀 영상이 좀 집중되는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렸다는 그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는 민생과 실용이라고 하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소위 희대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네. 느꼈던 고통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이전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잘사니즘. 잘사니즘.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만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맨 예. 처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생명 중시라고 얘기하는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들. 근데 이제 맨 처음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주문 내용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파면당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파면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아낸 대한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어떤 나라 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네. 감사하겠다 이런 뜻을 오늘 표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 방식을 영상의 형식으로 선택을 했고 다른 주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어제 있었던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경제통의 면모를 좀 강조한다든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런 출사표를 던지는 장소 선택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걸까요? 그렇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출장길에 인천공항도 역시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요. 본인의
관할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백팩을 메고 있고 굉장히 그 가뿐한 옷차림이었었죠. 그리고 형식 같은 것도 많이 갖추지 않았습니다.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도 본인은 계파가 없고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으로서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본인도 역시 경제를 위해 출장길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구국의 의지,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네. 본인이 지켜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보셨지만 지금 일단은 영상으로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내일 비전 선포식을 또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K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전 선포식을 하는 장소라든지 그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내일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뭐 대선 캠프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입니다. 다시 서력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일단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궁금하긴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율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전희 대표님.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그 역정을 보면은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012년에 성남시장이 되었던 것이 첫 번째로 정치계에 입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물론 낙선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2017년에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으로서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었죠. 그때는 문재인, 안희정에 의해서 이어서 3위로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여기에 뛰어들게 되었었고 그때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고 본인이 대권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후보군들조차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한 13년 정도의 정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유력한 대권주자로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아직 젊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이제 재판 같은 것들이 줄줄이 5년 안에는 선고가 다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내에서도 흔들 수 있는 부분들. 작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라고들 이야기했지만 이재명계가 대거 원내로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바탕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에 입각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통과를 해서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시라. 저는 그렇게 말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전과도 없고 세금 체납도 없고 군대 39개월 갔다 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법 리스크 기존 이야기에 더해서 뭐 경제 감각 이슈, 경제 관념이 없는 정치인이다라고 일침을 좀 놨는데 반박을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김종욱 부의장께서 대신 반박을 좀 해주신다고요. 저는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저걸 저희가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선거운동 전략이긴 합니다만 존재감 과시다. 저는 국민의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주구장창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상대방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표를 얻어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사실도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인수위 시절에 소위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파헤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주문생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민의힘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추정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탈탈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소환조사, 별건 수사, 주변 수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위중교사 1심 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대장동, 백현동 얘기하는데요. 그거 앞으로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네. 지금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정도 했으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야당 당대표 또는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전히 지금도 소위 이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근데 사법 리스크 얘기하기 이전에요. 국민의힘은 어떤 당입니까?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소위 네. 통칭 내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면된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우선으로 했을 때 국민이 그래도 그나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만 네. 하신다면 저는 이후에 만들어질 국민의힘 후보에 의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